개념 파워 1학년 2학기 표준편 오늘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료의 정리와 해석. 근데 사실은 예전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 맨 앞에 1학년 2학기 맨 앞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제 맨 뒤로 와서 도형을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볍게 이제 읽고 넘어가야 되는데 마냥 가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들이 새로 배우는 용어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통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 용어를 좀 정리해야 되고 특히 한자어가 좀 많아가지고 요것들을 이름들, 정의들, 그 용어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히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혼자서도 용어 정리는 한번 해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막상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 용어들이 너무 생소해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줄기와 잎그림.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줄기와 잎그림, 그리고 도수분포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래프들인데 먼저 줄기와 잎그림부터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이름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줄기와 잎그림. 그래서 무슨 얘기냐? 먼저 이제 오늘 이번 단원이 뭐냐면 자료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정리하려면 일단 자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 자료들을 이제는 별량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근데 자료를 이제 수량으로 나타냈다. 예를 들어서 자료라는 건 이제 흩어진 자료가 있어요. 줄넘기를 했는데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이 줄넘기를 다 했는데 횟수들을 다 적은 거야. 누구는 10번 했고 누구는 20번 했고 그게 다 10번, 20번, 30번, 100번 한 친구들까지 쭉 자료들을 썼어. 이 자료들 하나하나 100, 20, 10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하나 별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뭐냐? 줄기와 잎그림이 뭐냐면 표로 나눠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 표로 나눠서 큰 줄기는 그 줄기로 쓰고 세부적인 것들을 잎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나눈 다음에 숫자들을 정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줄넘기를 35번 했다. 근데 줄기를 10의 단위라 그러면 여기다 3이라고 쓰고 잎 단위를 5라고 쓰는 거야. 어떤 친구는 37회 했어. 그럼 여기다 7 이렇게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줄기와 잎을 이제 구별해서 큰 줄기는 여기 모아 놓는 거죠. 만약에 40 몇 번 한 친구들은 여기다 이렇게 쓰고 여기 줄기와 잎 그림을 이렇게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한번 방법은 뭐냐? 일단 별량 아까 수들이죠. 줄넘기 횟수라면 횟수 그런 것들을 줄기와 잎으로 구별하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했듯이 큰 줄기 예를 들어서 줄넘기 횟수니까는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거 키다 그러면은 100과 10의 자리 160몇 150몇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쓰고 나머지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분류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선 쭉 긋고 왼쪽에 오른쪽에 쓰기 시작합니다. 왼쪽에는 줄기 작은 수부터 쓰시고요. 3, 4, 5 이렇게 썼죠. 오른쪽에는 해당하는 실제 자료들 별량들을 수량에 맞게 써주는 거예요. 이제 가로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중복되는 자료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횟수만큼 다 써야 돼요. 예를 들어 45, 45, 45 3명이다. 그러면 4, 5, 5, 5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에. 그 다음에 줄기, 잎 이렇게 해서 설명을 써주면 돼요. 여기 줄기 뭐고, 잎은 뭐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렇게 쭉 써줍니다. 반드시 요거 중복되는 자료는 다 쓰셔야 됩니다. 생략하고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 명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45개를 한 친구가 3명인데 하나만 쓰면은 우리가 이제 명수가 달라지니까 다 써줍니다. 줄기와 잎그림 한번 예를 들어서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료들이 참 많아요. 12개. 한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줄기를 나누는데 지금 보니까 10의 자리부터 10단위부터 시작해서 20, 30 정도까지밖에 없네. 40 넘는 게 없네. 그러면 먼저 줄기를 1, 2, 3 이렇게 써줍니다. 10의 자리를 쓴 거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1은 10회. 여기 줄기 쪽은 10단위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씁니다. 줄기 써주시고 거기에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하는 거예요. 10 하나 있네. 썼어. 0, 10. 그 다음에 13. 이렇게. 근데 13이 둘 있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한다? 중복되는 횟수가 있으면 둘 다 써줘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생략하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다른 친구니까. 다 존중을 해주고 써줍니다. 그래서 주르륵 이제 쓰는데 작은 데서부터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몇 회를 한 걸까요? 지금 횟수인데. 몇 회를 한 걸까요? 그러면 5번이요. 이게 아니고 35회다.
아시겠죠? 10의 자리니까 요거 기억해서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줄기압 그림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번째로 제일 많이 횟수가 큰 친구가 누구냐,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5번째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째네. 아, 그러면 24번 했구나.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 몇 명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횟수들을 세면 돼.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횟수를 세면 여기 개수를 다 세주면 총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줄기압 그림 정리하는 거 첫 번째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도수분포표라고 하는데, 일단 도수분포표라는 말 자체도 좀 어렵죠.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도수라는 게 뭘까 조금 이따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계급이라고 합니다. 우리 뒤에서 표는 실제로 보여드릴 거예요. 계급은 뭐냐면 별량, 아까 수량이죠. 얘를 일정한 간격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키를 조사한다. 그러면 별량이,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 반 전체의 키를 조사했어. 그런데 많잖아요, 너무. 별량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간을 자르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140에서 150대, 150에서 160대 이렇게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를 계급이라고 하고요. 그 계급의 크기, 개수 이런 것들은 한번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급값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도수분포표를 보면 어떻게 해서 지금 점수로 했네요. 지금 어떤 성적인가 봐요. 이 성적이 12명의 성적인데 눈에 지금 딱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먼저 뭘 하냐면, 지금 보니까는 70점 이상은 다 맞았어. 아, 그러면 이제 구간을 나누는데 70에서 80, 10점 단위로 해서 계급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이렇게 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80점은 어디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계급이 1번, 2번, 3번 계급이 있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계급이 3개 있는데 지금 80점이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 미만이고 여기 이상이기 때문에 2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80점은. 아셨죠? 이런 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봤던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점수에서는 10인 거예요. 계급이 이만한 크기를 갖고 있어. 10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계급의 크기는 현재 10이다.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서 이걸 뺀 겁니다. 양 끝값의 차이다. 80에서 70을 뺐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를 지금 주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자료에서는 계급의 개수가 3개다. 3개. 이렇게 썼죠. 그래서 계급의 개수, 계급의 크기.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아까 보였듯이,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계급 값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급 값이라는 건 뭐냐면, 계급의 가운데 값이에요. 가운데 값이라는 건 아까 우리 70에서 80 이렇게 했잖아. 70 이상 80 미만 이렇게 했는데, 이 계급의 계급 값은 뭐냐 그러면 70그 80의 가운데 값이에요. 뭘까요? 75죠. 75. 이게 바로 계급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계급의 계급 값. 그럼 아까 90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 계급에서는 계급 값이 뭐다? 95점이 되는 거죠. 평균 값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양 끝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서 이제 쓰는 거죠. 그죠?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뒤에서 볼 건데, 도수라는 건 아까 학생 수예요. 아까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 계급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계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70에서 80점 몇 명인지 다 볼까요? 이제 70에서 80점에서 한 명씩 세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셋, 넷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도수다. 지금 70에서 80, 요 사이에 있는 계급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이 자료에서는 바로 4명이다. 이런. 도수는 그래서 보통 학생 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갑니다. 명수. 그죠? 이 도수다. 그래서 이 도수들을 쭉 나열해서, 아, 여기 4명. 지금 이제 80에서 90 사이는 지금 세보면 5이고, 여기 3명이고, 그래서 총 다 했을 때 지금 12명, 4, 32 맞죠? 12명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이 도수들을 쭉 이제 계급에 따라서 나열을 해준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요 표가 바로 도수 분포 표다.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수 분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뭐냐? 히스토그램 말이 어렵지만 사실 별건 아니고요. 도수 분포표를 이제는 그림으로 보고 싶은 거야. 앞에 보세요. 요거. 이 도수 분포가 있다. 근데 얘를 지금 이제 4, 5, 3 이쯤은 표로도 충분히 정리가 됐지만, 요거를 또 그림으로 그립니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초등과정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하고 좀 비슷한데 생김이 좀 달라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직사각형으로 그린다 해서 직사각형이니까 기둥 모양이겠죠. 그래서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놓고 그릴 건데 한번 볼게요. 실제 모양. 아까 지금 요거는 좀 다른, 아까랑 다른 표네요. 요 도수분표 요걸 가지고선 예를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이 자료를 그대로 옮긴 거기 때문에 뭐 구조가 똑같아요. 70에서 80, 요게 계급이 되겠죠. 얘를 봐도 계급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지금 70, 80이니까 계급의 크기가 10이고 계급의 개수는 3개고 그쵸? 그 계급 같으면 여기는 75, 여기는 85, 여기는 9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로축은 지금 여기 보니까는 그 별량들이 분포되어 있는 형태로 쭉 썼고 세로축을 도수로 썼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계급에 있어서 70에서 80 사이에 있는 학생 수가 3명이면 3칸. 지금 2, 4니까 이거 3이겠죠. 이거 3. 여기까지 이제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3명, 4명, 2명 이렇게 그려놓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우리 막대 그래프랑 조금 다른 거는 초등 때 배웠던 거랑 다른 거는 기둥이 이제 꽉 차 있죠. 이 칸에. 꽉 차 있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 요거 봐도 정확히 똑같이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3, 4, 2니까 합해서 9명 되는 거 확인되고요. 그죠? 해석하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서 계급값 찾을 수 있고 아까도 봤듯이 계급의 크기, 개수 다 찾을 수 있죠. 그리고 직사각형 넓이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하게 되는데 직사각형 넓이는 별거 아니죠. 우리 가로가 지금 여기는 10. 계급의 크기가 가로입니다. 그 세로는 도수 해서 30. 요 계급의 직사각형 넓이는 30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되셨죠?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무엇이냐? 히스토그램에서 출발합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놓고 여기 살짝 볼게요. 요 히스토그램에다가 요 가운데 점들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한 다각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윗변에 중점 했고요. 그 다음에 양 끝에 계급에도 하나씩 점을 찍어야 돼요.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요 점 찍었잖아요. 여기. 요 2점까지 해서 중간에서 싹 연결해 준 거거든. 선분으로. 요 도형이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히스토그램과 해석은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는 방법은 히스토그램 먼저 그린 다음에 직사각형 아까 보셨죠? 기둥들이 다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다 점들을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양 끝에다가 여기도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도수가 0인 계급 양쪽에 그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자대고 반듯하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선들과 이루어지는 이 도형이 이게 다각형이라는 거예요. 도수분포 다각형.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먼저 여기 점 찍고 직사각형의 중간에 점 찍어서 연결해 준 거죠. 사실 이 지금 여기서는 히스토그램은 없고 문제에서는 보통 여기 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선들로만 딱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도 사실 해석하는 크게 문제가 없죠. 꺾은 선 그래프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완전히 같진 않죠. 아래까지 꽉 막혀 있으니까. 확인해 볼 수 있고 해석은 똑같이 합니다. 자, 중요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3번.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 지금 이쪽에다 해볼게요. 도수분포표와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바로 이 도형입니다. 지금. 물론 삼각형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꺾어진 거기 때문에. 이 도형, 요 도형이 뭐랑 똑같냐면 바로 이 히스토그램 안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총합하고 똑같아요. 히스토그램 직사각형 넓이 합.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요거 일부러 이 그림 남겨놓은 거야. 여기 있는 삼각형 보이시죠? 얘하고 넓이가 똑같습니다. 요걸 끊어다가 잘라다가 여기다 붙여 똑같아. 얘랑 얘랑도 똑같죠. 요거랑 요것도 똑같죠. 여기. 잘라서 붙이면 똑같다 이 얘기야.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잖아. 이 삼각형을 여기다 잘라서 붙이면 똑같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안에 있는 이 직사각형 3개죠, 지금. 직사각형 3개의 넓이의 합과 자주색으로 둘러싸인 이 다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아시겠죠? 근데 넓이 그럼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 넓이 다 구하면 돼요.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 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그 히스토그램 넓이 똑같으니까 히스토그램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하냐면 계급의 크기는 10이잖아. 10 곱하기 3, 10 곱하기 4, 10 곱하기 2니까 그냥 10 곱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2 해도 되잖아요. 우리 분배 법칙 아시죠? 계급 크기가 10이고 3, 4, 2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수의 총합이죠, 그게. 왜냐면 이렇게 3, 4, 2가 도수의 총합, 학생 수의 총합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싹 곱해서 바로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까지 구해버린 거예요.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중요합니다. 상대도수. 계속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상대도수라는 거는 상대적인 도수야? 이게 뭘까요? 사실 상대도수가 왜 나왔냐면 이거 한번 살짝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A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어떤 계급이 아까 그 뭐랄까 성적을 예로 들까? 90에서 100점 맞은 친구들이 A 집단에서는 10명이 있고 B 집단에서는 20명이 있어. 그럼 누가 잘했어? 이러면 B 집단이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전체 인원이 12명이야. A는 전체 12명 중에 10명이 90에서 100점 맞았어. 근데 B라는 집단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야. 10,000명 중에 20명만 90에서 100점 맞았어. 아, 그러면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겠구나. 두 집단이 지금 전체 인원이 다를 경우, 전체 도수가 다를 경우에는 단순히 그 계급의 도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B가 더 잘했다고 착각하면 안 되지. 그죠? 왜냐면 이 10명은 대단한 10명이었던 거야. 12명,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 수가. 근데 10,000명 중에 20명이면 되게 조금만. 그러니까 뭐 누가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얘만 보고서는 이것도 많이 됐네? B 집단이 더 많이 점수가 뭐 90에서 100점 맞았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율은 여기가 훨씬 크다. 그 비율이 바로 상대도수다. 비율이죠. 그죠? 정리해 볼게요.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명인데 이걸로 해볼까요? 전체가 12명인데 그 계급이 10명이야. 이게 바로 상대도수다. 물론 이제 상대도수는 우리 소수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명인데 그 중에 뭐 10명이 그 도수야. 그러면 0.1 상대도수입니다. 이 계급의 상대도수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상대도수는 이제 역시 앞에서처럼 표도 쓸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는 법은. 어쨌거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계급이라 90에서 100이다. 그러면 전체분의 그 계급으로 해서 상대도수를 구해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소수로 나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자, 상대도수의 특징은 합이 항상 1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전체분의 비율, 모든 계급들을 다 합하면 비율들은 총합해서 1이 되니까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계급이 있는데 10명이에요. 총. 그 중에 70 이상 80 미만 지금 이제 그램이니까 어떤 무게인 것 같은데 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도수가 3개다. 어떤 물건이 3개는 요 무게를 가지고 있고 5개는 요 무게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그럼 상대도수는 뭐냐면 이 계급에 각 계급에 대한 상대도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70 이상 80 미만에서의 상대도수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분의 그 계급 도수 10분의 3에서 소수로 보통 써줍니다. 0.3. 80 이상 90 미만은 5이니까 10분의 5, 0.5, 0.2 이렇게 상대도수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더해봅니다. 다 더하면 0.3, 0.0.2 더하면 1이 되죠. 1. 아셨죠? 1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도수가 이미 가장 큰 거니까 그보다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도수는 1보다 클 수 없고요. 그죠? 자, 상대도수는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는 당연하죠. 도수가 많아지면 상대도수가 커집니다. 그대로 비례하면 3대5죠. 3대5. 그대로 커질 수 있고 이건 왜 상대도수는 왜 한다고? 각 계급의 도수가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퍼센트로 하면 얘는 30% 차지하는 거잖아요. 전체에서. 90에서 100g, 90에서 100g인 개수가 20%다.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소수랑 백분율 관계에 따라서. 자, 도수의 총합이 다른,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상대도수가 왜 필요한가? 총합이 다른 집단의 분포 상태, 즉, 각각의 이제 그 집단에 따라서 전체 개수가 다른, 명수가 다른 혹은 그런 계급들, 집단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비율로 이 계급이 그래서 이제 서로 비교할 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편리하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 다 했고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리는 방법은 아까 우리 히스토그램하고 이제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할 때랑 동일합니다. 그죠?
다만 이제 그 아까 도수분포 표를 지금 이제 상대 도수분포 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림도 요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되거든요. 역시 그럼 이제 그림 한번 볼게요. 여기 바로 자 이렇게 상대 도수 분포 표를 가지고 지금 여기는 상대 도수들이 있습니다. 이거 안 보고 이걸 가지고 그릴 거예요. 이거 일단 계급들 먼저 쓰죠. 이렇게 70, 80 똑같죠. 아까 우리 도수분포 표랑 다각형 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다만 이 도수가 상대 도수로 써서 0.3, 0.1 여기서 단위들을 지금 그림마다 다르지만 지금 0.1을 단위로 해서 쭈루룩 이렇게 써주고 거기에 맞게 첫 번째 계급은 상대 도수가 0.3이니까 그 다음 0.5, 0.2 잡아놓고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면 이제 히스토그램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중간 점 찍고 아래 점 찍어서 연결해주면 도수, 자주색 상대 도수 분포 다각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넓이 똑같고 이런 것들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상대도수 분포표하고 상대도수 분포 다각형하고 사실은 구조가 똑같아요. 여기만 다른 거예요. 여기만. 아셨죠? 요거는 왜 좋다고? 아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수로 있을 때는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거지. 근데 지금 상대도수라면 동일한 그래프 종이에다가 한 종이에다가 두 개의 자료를 그릴 수가 있어요. 세 개도 그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비율을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총합이 다른 분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다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상대 도수를 많이 씁니다. 근데 어려워요. 처음에 이제 그 도수를 찾는 데서부터 어렵습니다. 상대 도수가 몇이냐 이런 것부터 채우는 것부터 우리 아마 교재에는 나와 있을 테니까 많이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정리해보고 문제 풀이 할 때는 여러분들 그 반드시 꼼꼼하게 이제 비율 특히 분모 분자 누가 누군지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전체가 항상 분모다. 전체분의 극계급 항상 머릿속에 전체분의 극계급의 도수 해서 상대 도수 찾고 그림 그리는 거 연습 몇 번 해보면 금방 익힐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일단 그 1학년 2학기 개념파워 표준편 지금 개념 설명이 쭉 맞춰졌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수학 문제를 푸는 건 결국 중요한 건 연습이잖아요. 연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도형 2학기에서 이제 도형과 이제 통계 부분인데 새로운 용어들, 새로운 개념들 그리고 이제 한자어들, 어려운 말들 그런 것들의 뜻과 그리고 이제 실제 기본 개념들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풀이 개념 파워 책에 또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보는 연습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념 파워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